엄마, 이 돈은 내가 받아야 돼요. 형은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 장남, 재산 앞에서 형 동생이 어딨어?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두 아들이 제 앞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결국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80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이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죠. 자식은 셋입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아들 민호, 그리고 막내딸 수진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손님이 없는 날에도 웃으며 버텼고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아들 민수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둘째 민호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딸 수진이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셋 다 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았어요. 집은 작고 오래됐지만 남편과 함께 산 추억이 있는 곳이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부엌, 좁은 화장실.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지역이 전면 재개발된답니다. 보상금이 꽤 나올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정확한 보상금 예상액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 8억 원이었거든요.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았던 제게 8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평생 모은 예금도 있었어요. 약 2억 정도 되는 돈이었죠. 합치면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죠.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라도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알려지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민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평소 전화 한 통 없던 아이가 이렇게 찾아오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색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죠.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민수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일, 아내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아이의 시선이 자꾸 거실 구석에 있는 재개발 안내문으로 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되신다면서요? 보상금이 꽤 나온다던데? 응, 그렇다더라. 8억쯤 된다는구나. 그럼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하실 계획 있으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글쎄 너네들 나눠주면 되지 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뭔가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사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어요.
나이도 있고 해서 새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3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죠? 민수의 눈빛에는 간절함보다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가장 많이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도와주고 싶었지만 민수의 태도가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대답했죠. 그래, 알았다. 일단은 생각 좀 해볼게. 민수는 그날 몇 시간을 더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도 몇 번이나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로부터 사흘 후 이번에는 둘째 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민호는 형보다 더 큰 과일 바구니와 비싼 보약까지 들고 왔어요. 평소에는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던 애가요.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 해요. 이 보약 꼭 드세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너도 갑자기 웬일이니? 민호는 한참을 빙빙 돌리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이 다녀갔다면서요? 그래. 사흘 전에 왔다 갔다. 혹시 뭐 말씀 안 드렸어요?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형 말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형은 원래 돈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장사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빚도 많고요. 너도 돈이 필요하구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2억만 있으면 빚 갚고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니, 형한테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아들인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경쟁심이랄까요? 두 아들 모두 제 걱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견제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돈을 보러 왔다는 걸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알았다. 너도 생각해 볼게. 민호도 몇 시간을 더 머물며 형 욕을 늘어놓다 갔습니다. 형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자기는 얼마나 효자인지 강조하면서요. 그 후로 두 아들은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요. 처음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찾아오니 좋네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형한테는 절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형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받잖아요. 어머니, 동생은 장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해요. 제가 더 책임감 있게 쓸 수 있어요. 두 아들은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간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키운 아이들이 맞나 싶었죠. 어느 날은 두 아들이 같은 날 찾아오는 바람에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형, 어머니 혼자 계신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해? 뭐? 내가 귀찮게 한다고? 너야말로 맨날 와서 돈 달라고 하잖아. 뭐? 형도 똑같잖아. 장남이라고 다야? 그래, 나는 장남이야.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 두 아들은 제 앞에서 서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형은 이미 결혼할 때 집도 사주셨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이야. 나도 지금 힘들다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형수는 직장도 있잖아. 너도 장사하면서 돈 벌잖아. 빚은 네가 도박해서 진 거잖아. 뭐? 야, 이 새끼야. 순간 민호가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지지 않고 민호를 밀쳤죠.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가 울부짖듯 소리쳤지만 두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옆집 아저씨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둘을 떼어놨어요. 두 아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홀로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제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주먹다짐까지 하다니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싶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견제하느라 더 자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를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형한테는 주지 마세요. 동생 말 듣지 마세요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수진아. 잘 지내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엄마, 사실은요. 병수 오빠가 많이 아파요. 뭐? 사위가 아프다고? 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번에 오빠들한테 부탁했는데 둘 다 지금 돈이 없다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빨리 해야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딸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두 아들은 재개발 보상금만 노리며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들이 엄마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내 딸이잖니. 당장 병원비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저는 바로 다음 날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로 몇 번이나 고맙다고 울먹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일주일 후 큰아들 민수가 화가 나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5천만 원을 보내셨다면서요? 그래, 사위가 아파서 수술해야 한다기에.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수진이한테만 먼저 주세요? 저도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장남인데. 민수의 목소리는 이제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효도고 뭐고 없었어요. 오직 돈에 대한 집착만 보였죠. 이틀 후에는 민호도 찾아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수진이에게만 먼저 주냐고, 자기들은 아들인데 차별하냐고요. 저는 그때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정말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오빠들한테 도움 청했을 때 뭐라고 했니?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사실 전에도 몇 번 부탁했었어요. 병수 오빠 병원비 때문에 가게 운영이 힘들 때도요. 근데 오빠들은 매번 우리도 힘들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와주마 이러면서 안 도와줬어요. 큰오빠는 명절 때 저한테 너는 시집 갔으니 남의 집 사람이야. 엄마 재산은 아들들이 받는 게 맞아라고 했어요. 작은 오빠도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전 원래 기대 안 했어요. 그냥 병수 오빠만 건강하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소식 이후 두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서로 싸우며 욕설을 퍼붓던 일, 그리고 딸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했던 것까지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자녀들이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남기시면 어머님의 뜻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 전 재산을 막내딸에게만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전액을요? 아드님들은요? 네, 두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그러시면 나중에 두 아드님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는 최소한이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 최소한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유류분을 고려하면 각 아드님께 약 전체 재산의 10%씩 그리고 나머지 80%를 따님께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제 평생의 결정이었죠. 유언장을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두 아들의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재개발 보상금 지급일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은 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더 받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내가 장남이야.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 장남이 뭐가 대수야? 엄마는 우리 둘 다 아들이잖아. 야, 너는 빚쟁이잖아. 도박하고 술 먹고 그런 놈한테 돈을 줘봐야 난리지. 뭐? 야, 이 새끼야. 형은 얼마나 잘났어? 회사에서 잘렸잖아. 두 사람은 또 몸싸움을 벌였고 이번에는 제가 말리다가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팔에 멍이 들었죠. 그 모습을 보고도 두 아들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만 노려보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또 한참을 울었어요. 팔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이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빠 수술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도 잘 되고 있대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일을 한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오빠 퇴원하면 제가 엄마 모시고 갈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아니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엄마, 저 알아요. 오빠들 때문에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에게 아들들 욕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 제 오빠들이지만 너무해요. 엄마를 돈으로만 보잖아요. 수진아, 엄마, 전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빠들한테 다 주시고 싶으시면 주세요. 저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고요. 드디어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약 8억 원이었어요. 제 예금 2억과 합치니 정확히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나눠주실 거죠?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두 아들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봉투 2개를 꺼냈어요. 열어봐라. 민수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1억 원짜리요. 어머니, 이게 전부예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도 자기 봉투를 열어보더니 같은 표정을 지었죠. 10억 중에 1억만요? 그래, 너희는 각자 1억씩이다. 나머지는 수진이에게 갔다. 뭐라고요?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진이는 딸이잖아요. 그래, 딸이다. 내 소중한 딸이지. 어머니, 우리는 아들이에요. 당연히 더 받아야죠. 민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면 뭐하니? 너희가 날 위해 한 게 뭐가 있니? 저희가 뭘 안 했다고요? 재개발 소식 들은 후로 너희가 날 몇 번 찾아왔니? 그때마다 한 말이 뭐였니? 온통 돈 이야기뿐이었잖니. 서로 싸우고 욕하고. 저는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동안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사위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할 때 수진이가 너희한테 도움을 청했어.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했니? 그러면서 내 돈은 달라고 했잖니. 이게 자식이 할 짓이니? 민수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너희는 유류분이라는 걸 받을 권리가 있다더라. 그래서 1억씩 준 거다.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더 받고 싶으면 법원에 가거라.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랑 없는 자식에겐 남길 게 없단다. 그 말이 끝나자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좋습니다. 알았어요. 법원에서 봅시다. 민수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고 민호도 울먹이며 따라 나갔습니다. 그 후로 두 아들은 정말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한 대로 제가 이미 유류분을 고려해서 분배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그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들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수진이 부부는 사위의 건강이 회복되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제가 준 돈의 일부로요. 그리고 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방 하나 엄마 방으로 만들어뒀어요. 같이 사세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는 엄마, 제발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결국 저는 수진이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 제 방이었어요. 수진이는 매일 제 식사를 챙겨주고 사위 병수 씨도 퇴근하면 제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편하게 있었지. 건강하셔야 해요. 저희가 모실게요. 사위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저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어머니로 대해주더라고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마다 제 방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들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죠. 그저 오늘 있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어요. 너무 늦었죠? 동생이랑 싸우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고 전 정말 최악의 자식이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울먹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제 딸이 물어봐요. 할머니는 왜 안 오시냐고.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뭔 짓을 한 건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용서는 못 받을 거 알아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해야 하나?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역시 사과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너무 깊이 상처받았거든요. 지금 저는 수진이네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면 돌봐주고 수진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가끔 두 아들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 제 품에 안겨 웃던 모습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 일이에요. 지금의 그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걱정해줬고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그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죠. 두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사랑 없는 자식에게는 남길 게 없단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진짜 필요한 자식은 외면당하는 모습을 본다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